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되게 범죄자같이 보입니다만, 지난 2015년 10월 9일에 실시되었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 두 번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경계열 수리논술 문제집입니다. 저는 가끔씩 인문계 수리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권창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찍고 있는 날이 2015년 10월 13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어제 건대 입학처에서 이번에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은 이러했다고 이제 문제 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뭐 문제 봤던 거랑 큰 차이 없겠구나 했는데 답안지는 없고 그냥 출제 경향만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분강리하다시피 출제 경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였다라고 나와서 궁금해하고 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해설 강의를 2016년도 건대 시험을 보기 직전에 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궁금할 사람들 지금이든 혹은 미래에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료 공개 강의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대학에서 제시한 출제 의도 말고 진짜로 이 출제를 했던 사람들의 출제 의도는 뭐고 이제 어떻게 풀라고 낸 거였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지만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좀 걸리자 소리죠. 얘기합니다. 문제가 모두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랑은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의고사에 있던 주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확률 분포에 관한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열과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얘기가 모의고사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열을 비교를 하고 물론 이제 무한급수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나왔었고, 일단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는 미분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문제였는데, 제일 마지막 문제가 그래프와 미분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의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학책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문제 내적으로 그렇고요. 물론 이제 난이도 자체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아마도 출제를 하신 대부분 이제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 선생님들이 내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이제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 혹시 많은 친수험생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문제 난도가 좀 높았고 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니까 뭐 위안을 좀 삼고, 지금 10월에 보고 있다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요. 2016학년도에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이런 거 대비를 해서 논술도 잘 듣고 수능도 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3번인데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3번 문제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지는 온라인상에 있을 거고요. 제가 뭐 해설 강의에서 띄울 건 아니고, 금융회사가 있고 거기 이제 식이 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하나는 금융상품에 관한 식인데, 그래서 A하고 R이 이제 상수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액 R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좀 묵혀두는 것보다는 적당할 때 팔아가지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을 법한 이야기들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 자체를 보면 t가 이제 지수에 올라가 있는, 크게 봐서 이제 지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t에 관한 1차식이고 이건 t에 관한 굳이 말하면 3분의 1차식이니까 t 값이 계속 점점 커질 경우 당연히 t가 세제곱은 t보다 훨씬 빨리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t가 1000이라면 얘는 1000이겠습니다만 얘는 10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얘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정 기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t가 뭐 열흘 따지든 혹은 뭐 몇 달인지 몇 분인지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고 했을 때 그냥 금에 묵혀둘 경우 이만큼의 가치가 생기게끔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t가 되기 전에 어떤 적당한 타이밍, 뭐 k라고 할까요? t년도가 되기 전에
어떤 적당한 타이밍에서 우리 등호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겠죠. 막판에 파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금에 있다가 금분 팔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점까지의 돈은 이만큼이 되겠고요. 이 돈이 다시 사실상 원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판 돈으로 이제 금융선에 투자를 할 거니까요. 따라서 이게 P0에 해당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A에 R에 남은 기간 동안 금융상품을 불릴 테니까 T-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식 정리를 하면 C에 A에 K 플러스 R, A, K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남는 장사라는 걸 밝히라는 것이 이제 문제의 이야기고 그게 이제 최적의 시점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인문계니까 인문계 수준에서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요 둘을 비교하는 게 된다. 이쪽에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C의 A의 이거와 C의 A의 플러스 R, T 빼기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C는 결국 양수니까, 양의 상수니까 생각할 필요 없겠고요. A가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자, 여러분들 수능을 공부하든가 혹은 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인문계에서는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본 적이 없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요? 교과가 좀 바뀌잖아요 하고서 막 써봐야 별 도움은 안 되고요. 수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써볼 수는 없고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적당한 값을 이제 대입을 해봐서 그려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거와 비슷하게 생긴 즉 세제곱근 함수는 사실상 이 녀석과 비슷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리함수 배울 때 이 둘의 상관성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뭐 x가 양수인 경우로만 국한을 하면 역함수 관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가 양수인 쪽으로만 국한을 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x에 해당하는 게 이제 t 시간에 관한 거니까 양수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는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착안해서 잠시 지우개를 찍느라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착안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y는 x 세제곱 양수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루트 세제곱은 루트 x는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대강 그리겠습니다. 이쪽을 t라고 하면 적당한 시점에 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t가 있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죠. y는 x 세제곱을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 녀석을 보면 k는 t보다 이제 중간에 같은데 그걸 잘 보면 기울기가 r이고 점 k, 세제곱근 k를 지나는 기울기가 r인 직선의 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r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r이라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직선을 그대로 이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울기 r이라는 직선 이때 k, 이때 값을 세제곱은 루트 k라고 하면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점은 이런 겁니다. 가만히 묵혀뒀으면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어떤 일정한 기간, 이건 뭐 사실상 1000년 만년 묵혀두지는 않겠죠. 기업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20년 뒤에 뭐 회사를 확장할 때 쓴다든가 30 혹은 뭐 10년 뒤에 우리가 뭐 제2의 도약을 꿈꾸거나 혹은 큰 빅딜이 있을 때 뭔가를 이제 돈을 써야겠다 이런 시점이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적당한 시점까지 그냥 두면은 이 곡선을 따라갈 텐데 적당한 시점에서 팔아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직선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따라서 여러분 보다시피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R값이 적당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을 테니까 중간에 팔아서
직선을 따라가는 즉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솔직한 견해는 인문계 학생일 경우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주어진 R 값이 주어져 있을 때 R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이 곡선의 접선이 될 때 그때의 K 값을 구해서 그때 환매를 하는 것이 맞다. 그때 그 투자 상품을 갈아타는 것이 맞다가 최선의 답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미분, 즉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도함수를 배운 적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항함수의 도함수만 배웠습니다. 이것도 교육과는 밖에 아니에요. 싸워봐야 의미가 없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입니다만 특정한 점에서의 도함수는 미분계수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미분계수 정의 다시 쓰면 이건 미분계수고 h가 0에 가까이 될 때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점에서의 즉 점 K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는 세제곱근 x가 될 테니까 점 K에서의 미분계수는 K 플러스 H 빼기 K가 되겠습니다. 세제곱에 관련된 식이니까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아니라 위아래에다가 이거 제곱한 거,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제곱한 거 더해줍니다. 그럼 위에는 홀로 이제 H만 남을 거고요. 밑에는 K 플러스 H의 제곱, K 플러스 H, K 제곱 이렇게 남겠습니다. 약분이 될 거고 H가 0으로 가면 결국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여기는 없네요. 따라서 뭐가 남냐면은 루트 안에 K 제곱이 3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남는 값 3 세제곱근 K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안 아름답죠, 그죠? 여기 이제 요 3은 요 세제곱입니다. 혹은 이렇게 쓰기 싫으면 한 번에 쓰려면 3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27K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적의 시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뭐랑 같을 때 하면 되겠어요? 이 값이 R이 될 때 구하면 되니까 요게 R일 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악랄하게 K까지 구하라고 하면 풀어야 되겠죠? 풀면은 일단 세제곱하면 27K 제곱이 뒤집으면 R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27까지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구하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겠습니다만 양수일 때 의미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유리화 안 했다고 뭐 틀린다 뭐 이런 거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고요. 몇 마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냐라고 했을 때 양심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경계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제 솔직한 소견입니다. 문제가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어떻게든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고요. 몇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그림에서 눈치를 찾겠습니다만 R값이 아주 무진장 작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0.00000001 어쨌든 R은 양수라고 그랬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값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곡선이 이렇게 생깁니다만 그리고 이 점 근처에서는 거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워 보입니다만 0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봤다시피 만약에 0이 이렇게 딱 서 있는 이렇게 누워있는 수평선이 될 테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0보다 조금 큰데 R값이 걔보다 얼마든지 작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R값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사실은 금으로 가만히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이 되게 기울기가 상당히 낮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랑 이제 같은 기울기가 거의 이쪽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쯤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K로 하면 되겠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Y 이퀄 X 세제곱분 X 그래프인데 만약에 기업에서 원하는 시점을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보유하는 거고 실제로 이 K 값은 뭐 R 값에 따라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 1000년쯤 뒤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1000년 동안 금을 보유했다 그다음 판매하는 게 낫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죠? 따라서 R값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금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여기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을 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요. 하고 2번과 1번은 또 다른 클립에서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리에서 원리금 합계를 따질 때 원금이 P고 연이율이 R 그 다음에 1년 중 복리 계산하는 횟수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났을 때 몇 년 뒤 이걸 시간을 T라고 하면 이때 원리금 합계의 식은 P의 1 플러스 N분의 R의 NT로 주어집니다. 이 N값이 무진장 커질 경우에 이 식은 이런 값에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가 여러분, 자연계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개무시하는 자연상수입니다. 자연으로 2.7 어쩌고가 되는데 이거를 쓰면 자연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문제에서 이렇게 A는 1보다 큰 상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얘기할게요. R이 뭐였냐 그러면 연이율이거든요. 연이율 여러분들 그거 별다른 관심 없겠습니다만 지금 은행에서 뭐 적금이나 예금 이율 1%, 2% 이렇습니다. 대단히 낮은 값인데 선진국의 경우는 훨씬 더 낮은 값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0.1% 일본에 이런 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0.1%면 R 값이 얼마겠어요? 실제 값은 0.0001이죠. 1000분의 1이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값들일 경우에는 실제로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을 놔두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T가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연이율이 정확히 얼마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동안에 R에 적당한 값이 주어져 있으면 판매를 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번 제가 보기에는 이 그래프와 미분 계수와의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고 미분 계수도 구하느라고 본 적이 없는 단수가 아닌 겁니다만 굳이 말하자면 미분 계수의 정의와 간단한 역함수나 혹은 몇 가지 값을 대입을 함으로써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든가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간단한데 문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번하고 1번은 다음 클립에서